고 전두환 씨의 비자금 통로로 손자인 전우원 씨가 지목한 웨어밸리. 지난 2001년 전두환 씨 아들인 전재용 씨가 설립한 업체인데 2003년부터는 손삼수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비서였던 손 대표는 비자금 관리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3년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꾸린 검찰이 웨어밸리를 압수수색해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 전두환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전 씨가 그 모든 서류들을 복사본이던 뭐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가족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전 당장 없습니다. 다만 전 씨는 웨어밸리 주식 등 물려받은 자금은 현재 양어머니인 박상아 씨에게 양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최측근인 한 관계자는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비자금 흐름은 모두 확인됐다며 전 씨의 주장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우원 씨의 주장에 대해 웨어밸리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기 이틀 전에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번엔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세탁 방식을 폭로했습니다. 직접 자금 흐름도를 만들어 비자금이 웨어밸리라는 데이터 보안 회사의 주식으로 세탁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식이 전우원 씨 형제를 거쳐 새엄마 박상아 씨에게 들어왔고 이를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사용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저와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경호원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부분은 증명이 불가능해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MBN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식이 저희 앞으로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황제 노역을 끝내시고 돈이 없는데 실은 너희 앞으로 이렇게 주식이 있으니. 또 전두환 씨의 경호원과 그 가족의 지인들도 모두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들이 다 공범들이에요. 지인들에게 돈을 먹이고 그 사람들도 돈을 받는 게 좋으니까 범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돈 세탁을 도왔던 겁니다. 전우원 씨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관련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진실을 밝히다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더 많은 진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전두환 씨 손자인 전우원 씨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비리를 폭로한 이후 가족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인 전우원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폭로를 하기 전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친 욕들을 막 하면서 저가 이제 한국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세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또 미국에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 때문에 제가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우원 씨는 아버지의 주장을 반박했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거 외에 아픈 건 없습니다. 할머니인 이순자 씨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며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씨가 마약,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실명을 언급한 현역 장교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 확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자금 세탁처로 추가 폭로한 웨어밸리에 대해 검찰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두환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20억 원에 달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어떤 이해되지 않는 금전이 나의 유학 생활이나 나의 주변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전두환 씨 손자의 이딴 폭로에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있는 재산은 몇 천억이 최소 넘습니다. 사실상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된 돈만 몇십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집안 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얼마씩 투자가 됐을까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현금이 가득 담겨있는 돈가방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집에.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님 침실에 있는 큰 유리 뒤에 돈이 가득 담긴 가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에 있는 재산은 몇 천억이 최소 넘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된 돈만 몇십억이 넘습니다. 저는 근데 가족에서 버려진 전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저에게 몇십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안 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얼마씩 투자가 됐을까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게 저한테 다 있었습니다. 재산 증여로. 지금은 물론 추징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박상아 씨에게 다시 양도를 해서 지금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만 한때 제게 양도가 되었었던 자산들 최소 몇십억 단위의 자산들이었습니다. 데이터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중 한 명을 시켜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자금을 뒷돈을 챙겨서 그 자금으로 회사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실소유주는 경호관이신데 이제 회사를 만들자마자 이제 주식 양도를 저와 제 형에게 엄청난 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기업을 잘 운영하는 인간이 갑자기 무슨 봉사라도 하듯이 우리 집안에 돈을 갖다 바치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절대 저희 집안으로 그리고 실제 그 검은 돈의 원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와 제 형 앞으로 엄청난 양의 비상장 주식이 양도가 돼 있었고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재용 씨가 황제 노역을 이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서 비상장 주식 모든 것을 박상아 씨에게 넘겨라라는 서류를 사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넘기고 그 사람들은 비상장 주식을 팔아가지고 계속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해서 현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자녀들의 사교육을 계속해서 한국에서 비싼 사립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회개하는 척하고 하지만 뱀은 꼬리가 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꼬리가 밟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은 그래도 누가 악마인지 천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법의 감시망도 은근 타이트하고요. 현금이 가득 담겨있는 돈가방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집에. 거기에서 돈 봉투를 꺼내서 손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나누고 말 잘 듣는 범죄 행동을 도와주는 경호관분들께 용돈을 주고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나눠줬습니다. 현금 돈다발을 바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님 침실에 있는 큰 유리 뒤에 그런 돈이 가득 담긴 가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주변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주변에서 자라니까 악이 악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착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선량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을 만났고 제가 얼마나 추악한 짐승인지 악마 같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 적혀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범인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죄를 용서해줬다고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개는 같은 죄를 안 저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범죄자들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저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죄를 맞싸움과 동시에 세상의 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마약을 경찰에 넘기고 형을 살 것입니다. 최대한 미국에서 제가 아는 바를 최대한 많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중에 처벌의 크기가 큰 쪽으로 가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도망갈 곳이 있으면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죄는 숨을 곳이 없어야 없어집니다. 제가 그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문자는 간간히 오지만 전화통화는 일부러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 들어와라, 한국으로 들어와라, 사랑한다, 내가 갈까 등등 많습니다. 범죄자들을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회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사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범죄자를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버지에게 세뇌 교육을 받아왔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 할머니는 지금 유방암이라서 골프는 지금 안 치시고 군 범죄자가 이제야 조사된다. 썩은 사회 속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지숙 기자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공개 폭로 이후에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라, 사랑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할머니 이순자 씨로부터 받은 SNS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할미 품으로 돌아와라, 유방암으로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가족이 무섭다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전재용 씨, 민 기자 입장은 어떨까요? 좀 취재를 해봤나요? 네, 전재용 씨는요, 이미 조사를 다 받은 내용이다. 이런 비자금 관련 의혹을 폭로했지만 동생을 포함해서 집안 자체가 다 조사를 받아 끝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든 아니든 본인이 교도소까지 갔다 왔고 앞으로 또 검은 돈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 얘기다. 검은 돈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 정말 검은 돈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권력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가 집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주 학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국민들의 재산 추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손자가 저렇게 폭로하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야,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게 역시 영원하지 않구나. 또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이런 문제가 결국 이게 이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내용 보면 쭉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제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 수사를 거쳐서 뭐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의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손자의 폭로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더 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두환 씨는 돌아가셨고 지금 뭐 이순자 여사는 살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정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두환 씨의 옆에 어린 아이들이 누워 있고 부인 이순자 씨로 보이는 이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지난 13일 가족의 범죄 행각을 밝히겠다며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전 씨는 가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꼬집으면서 아버지 전재용 씨가 전도사 활동을 빙자해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자가 미국에 와서 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작은 아버지인 전 씨의 삼남 전재만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사업을 하는 것도 검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우원 씨의 부친인 전재용 씨는 아들이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 집안뿐 아니라 저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사를 다 받았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검은 돈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신부터 죗값을 치르겠다고 나선 전우원 씨.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의 폭로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